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수급 불균형이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으려면 시장 자체에 공매도의 반대 세력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상승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 상승이 무슨 상승이냐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드디어 그 말이 많던 네. 테이퍼링 이제 네. 스케줄이 나왔죠. 네. 네, 스케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미국은 굉장히 좋아요. 막 네. 상승하고. 네. 근데 한국은 별로 안 좋고 네. 오히려 디커플링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아니 뭐야 이거 악재는 반영을 하고 네. 호재는 반영이 안 되는 막 한국장에 대해서 짜증내는 네. 미국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요새. 저도 뭐 이제 댓글 보면 뭐 전부 미국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국장 버리고 미장 간다, 막 이제 막 그러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이해는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주 지독한 수급 불균형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으면 실적 때문에 더 오르고 또 테이퍼링도 우리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고 또 오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모든 거를 그러니까 호재가 없어서 못 끌어다 붙이는데 우리 시장은 반대로 악재가 없어서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빠져야 될 이유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헝다그룹 같은 데에도 정작 중국보다 우리가 더 난리를 치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러냐 이랬는데 또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작년에는 또 사실 미국보다 우리가 좋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럴 때도 있는 거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항상 미국하고 우리랑 커플링만 돼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상장 종목들의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세계적인 호황이 아닐 때에는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힘들어 하시느냐, 이거는 뭐냐면 기간 조정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한 2달, 3달 이렇게 빠지면 참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막 컴플레인 하면서도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네, 근데 올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IMF 때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7개월 연속 빠졌어요. 아, 그랬나요? 네, 7개월을 연속해서 빠지면서 5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반토막 났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최근에 1위예요. 1위. 제일 많이 기간으로 우리를 괴롭힌 거. 예, 그게 1위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는 6개월을 연속해서 빠졌어요. 근데 그때 한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주가 지수 기준으로 뭐 이제 뭐 종목에 따라 다름은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하는 게 2000년에 닷컴 IT 버블 꺼질 때 그때는 5개월을 빠졌는데 37%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개월수로 따지면 랭킹으로 우리가 3위, 지금 5개월째 아닙니까? 그렇죠. 월봉으로 보면 5개월인데 지금 빠진 거는 한 10%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3,300 기준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빠졌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짜증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을 지치게 만드는데,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어요. 잠깐 참으면 또 가고 이랬기 때문에 주시장이 이런 데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정반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 시장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의 시장입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올해도 특이한 시장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 한 10% 선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강하게 오르거든요. 그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2,900 지난번 저점의 저지선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고도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래 사람을 이렇게 진을 빼니까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가진 건 뭐 요새 이제 흔히 뭐 잘 가는 뭐 게임주나 이런 걸 막 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주저앉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근데 원래 그래요. 조정 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조정 때는 그럼 대표하는 대형주가 쉬어야지 조정이지 대형주는 가면서 뭐 중소형주가 쉰다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안 간 것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BBIG 거기에 몰입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도 아주 기억에 남을 특이한 시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같은 그런 큰 화랑 후에 오는 게 이런 형태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번에 좀 배워놓을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안 빠지지만, 그러니까 안 빠지지 않죠. 이 빠지는 폭은 낮지만 굉장히 기간 조정을 길게 끌고 간다. 근데 그것도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급 불균형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수급 불균형이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아니지만 뭐 외국인보다 사실은 기관이 더 파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들어서는. 네, 이번 달 들어서는 오히려 기관이 전체는 한 3,900억 정도 순매수로 나오는데 기금 같은 데가 혼자서 연기금이 7천억 팔았어요. 엄청나네요. 네, 이거 며칠 됐다고. 그러니까 뭐 그걸 비난하고 뭐 그건 자기네 마음이니까 운영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의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 그런데다가 아시지만 긴축을 하려고 무슨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다 없애고 하니까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신용 규모를 줄이니까 그런 거 영향을 미치고 또 공매도 재개,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으려면 시장 자체에 공매도의 반대 세력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들 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 치면 개인이 반대 세력 말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매도의 바람직한 순기능을 우리가 획득을 하려면 얻으려면 시장이 공매도의 반대 세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선진 시장 막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도 선진국 지수에도 못 들어가는데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야 좀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바꿔놓을 필요는 있다. 이게 계속되면 예를 들어서 증시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증시를 떠난다? 이것도 별로 좋은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길게 보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이론하고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뭐 긴축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뭐 주식 투자나 이런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투자 자산을 늘려가는 데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본주의 기본이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신용화폐 사회니까 만약에 그게 줄어서 막 마이너스가 간다 이러면 경제가 나쁜 거죠. 그렇죠. 경제가 좋다는 건 자꾸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같이 지금 묶여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장이 그 3,100서부터 이렇게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이 매물들을 지금 계속 흔들면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매수 주체 없이 우리 시장에서 소화하려니까 자꾸만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여기서 돌아서서 막 갈 일이 없다. 네, 그게 논리적 사고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는 주인공인데 주식시장에서 난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뻐 보이고 이런 거를 배제하고 또 한 가지는 계량화할 수 없는 거를 자꾸 계량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쁘다 그러면 얼마큼 이뻐 이러면 얼마큼 이뻐하면 대표님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 탤런트 중에 아니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탤런트.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웃기지만 계량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9.5만큼 이뻐 이러면 10만점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강동지를 알잖아요. 근데 주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팩터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팩터만 뽑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미 수치화되어 있는 거는 뭐 자료 나오는 실적 자료나 이런 거는 수치화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를 자꾸 계량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어떻고 중국 얘네 굉장히 좋을 때가 100이면 얘는 지금 얼마야. 근데 이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팩터로서 웨이트가 얼마 걸려 있어.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야 시장을 합리적으로 보실 수 있고, 시장을 합리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반등 나왔다고 해서 막 쫓아가서 사고 이런 거를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주식 시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합리적인 데가 없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합리적으로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러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는 또 이 암호화폐라는 또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엄청난 수급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돈이 돌아다니는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거든요. 뭐 암호화폐,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요새는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부르던데, 가상화폐, 크립토 커런시. 근데 실제로 그거에도 요새 이제 NFT니 뭐 이제 이런 시장들이 막 바뀌어가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어르신들 하는 말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밸류를 가진 재화는 변동 없다. 그러니까 원시시대 조개 껍데기나 지금의 크립토 커런시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인류가 바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저거 나는 잘 몰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죠. 새로운 거니까 자꾸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셔야 거기서 발생되는 게 내가 가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 인터넷 붐, IT 열풍 이때와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모르고 산다면 세상 살 수 없을 정도. 그렇죠. 이게 나중에 뭐 5년이고 10년 지나서 또 이런 세상이 메타버스나 뭐 이런 가상자산 없이는. 근데 초기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일반화되지 않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그거에 바뀌는 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반대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도 제 기억으로 한 5년 전인가요? 그 어느 방송에서 밤새고 얘기하는 프로에서 그렇죠. 이거는 사기다. 사기다 해서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이 작사를 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가기 전에 어쨌건 지금 이런 어떤 조정의 기간이 작년 호황 이후 이제 길어졌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주식이 됐든 시장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기간만큼 하락의 기간이 또 필요하다. 이것이 또 정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작년에 올라왔던 만큼 올 한 해 뭐 거의 작년 3월부터라고 하면 이제 거의 뭐 얼추 비슷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상승을 기대해도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굉장히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상승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 상승이 무슨 상승이냐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왜 앞에 이게 5개월이면 랭킹 3인데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도 10%밖에 안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시장이 터닝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는데 물론 앞으로 더 부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간다 이렇게 하려면 3,100을 아주 가볍게 넘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매물벽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뭐 옥신각신하면서 앞뒤로 갔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승이 이게 뭐냐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틀어서 이제 다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한번 세게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장이냐, 일시적인 거냐. 이거를 아무도 지금 예단할 수가 없죠. 그거를 알아야 정말 지금 들어가든 물을 타든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하든 네. 아니면 기다리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때 쓰는 전략으로 하는 게, 이런 때는 어떤 하나를 그냥 믿고 선제적으로, 특히 개인 투자가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덜 벌더라도 확신을 하는 후에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개인 투자가들도 100%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물렸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뭐냐면 우량주들이에요. 근데 우량주들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 보면 알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만 사주면 진짜 미친 것처럼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도 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갖고 계신 것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을 한 차례 보일 때, 내가 여기 추가로 빨리 실어서 딴 사람보다 이번에 더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기본에 갖고 있는 게 늘어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기분 좋다. 그런데 내가 추가적으로 여기다 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보자. 그리고 개인 투자가는 조금 군뱅이 같아도 확인하고 늦게 가는 게, 그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낫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시장이 급등할 때 역시 이제 반전하나 생각하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이게 좀 지속적인 거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 시그널이 있잖아요. 네.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시그널이 있죠. 시그널이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을 이제 저는 거의 매일 이제 하는데, 일정 기간을 두고 네.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 수급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체크를 안 하세요. 그냥 오늘 올랐어. 그 기분 좋아. 가격만 이렇게 보죠. 네, 외국인 매수 정도만 네, 좀 봐주고. 떨어졌어. 기분 나빠. 이것만 했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놓고 얘네들이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는가. 네, 그거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수급 불균형에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빠져나갈 때는 그래도 기술적 분석이 제일 잘 맞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 바닥에 아직은 역배열이라 하더라도 턴을 하고 있나. 이게 턴을 하고 있거나, 이동평균선이. 여기만 넘어가면 된다거나 하면, 그 넘어가기 직전에 일부 조금 더 뭐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루하루 그냥 시장의 가격을 따라서 외국인이 드디어 사나 봐 막 이렇게 갑자기, 이거는 뭐 밤에 누가 그냥 신령이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시면,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아닌가 봐, 이거 있잖아요. 들었다가 또 이러면, 그럼 계속 현금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개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은 먼저 나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런 두 가지 그걸 이제 하나의 매수 신호라고 네. 보고, 요게 딱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네. 그때 우리 들어가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이 갑자기 어느 날 뭐 1조 산다, 뭐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이게 턴이 되나 하고 바로 들어가기보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간다고. 왜 그러냐면, 전혀 없다면 약 오르죠. 아쉽지만 그렇죠.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지금 같은 포지션에서 주식이 하나도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우리 당주님이 50%. 네, 저는 50을 계속 50%의 현금 비중과 주식 예. 비중을 가져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었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주식이 전혀 없으면 시장을 못 읽어요. 암만 그렇죠. 신경 쓴다 해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뭐 더 좀 조사해보고 더 뒤져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작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이 기존의 메인 포트폴리오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대개의 경우 앞에 우리가 붙는 종목이 많을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우리 카카오, 뭐 우리 LG화학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차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50% 이거를 묶어놓고 나머지 50%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돌잖아요. 그 이슈들은 진짜 이건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그냥 통닭값 남으면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그래야지 이제 강하게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움직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중에 뭐가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아니 난 뭐 저런 거 몰라 이러면서 전혀 거리를 두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계시다면 정작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한 10% 20% 요 정도 현금 50% 중에서 가지고 이거를 계속 트레이딩. 근데 요새 뭐 답이 나왔어요. 2박 3일 오르면 또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이슈 한 10개에서 12개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를 편하게 손해만 안 보면 나는 시장의 흐름을 얻었다. 이 정도 개념으로 그냥 보시는 게 지금은 뭐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당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확실한 그 매수 신호 그 두 네.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말씀하신 이렇게 10% 정도의 비중으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소위 간을 보는 정도 네, 네, 그렇죠. 시장의 감각을 네.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